안녕하세요. 대치서미트 환일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황유진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2025년 2학기 기말고사 내용 내신 분석해 드릴게요. 우선 전반적인 특징은 지난 중간고사 때보다는 어법이랑 영작 파트가 조금 더 어려워져서 지난번보다는 난이도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등급 컷도 저번보다 약간 내려왔고요. 어법상 틀린 것이랑 그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거를 전부 다 개수 고르기로 나와서 이 부분이 제일 킬러 문항으로 기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해 영역 같은 경우에는 환일고 원래 스타일로 보면 원문 변형이 좀 있는 편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선택형은 별로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술형 부분은 굉장히 조금 까다롭게 출제됐습니다.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단어장에 있는 동일 예문을 활용한 유형만 출제가 되었고 영영풀이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1학기 때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 동일하게 동일 예문 위주로 출제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학년 때를 생각하면 이따가 좀 말씀을 또 드릴 텐데 또 대비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고요. 영작 같은 경우에 그냥 그대로 외워서 쓰는 유형이 없고 모두 응용 유형으로 출제되었고 두 문항밖에 안 되지만 배점이 총 10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다롭고 이 부분을 또 잘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형별 출제 비율부터 한번 보시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객관식 어법 부분 그리고 영작 파트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중 정도도 있지만 중상 파트도 그 일치하지 않는 것 모두 고르기, 개수 고르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수정에 그냥 중난이도가 없고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러 문항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개수 고르기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만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환일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 굉장히 꾸준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출제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들의 틀린 거를 모두 찾기, 그리고 왜 틀렸는지 근거 쓰기. 이런 연습을 학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 변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전 문제 풀이를 되게 여러 개 해보고 거기서 틀린 오답을 암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맞고 그냥 뭐 교과서가 나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중점이 되는 문법 사항이 있는데 환일고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실전 문제 풀이와 암기를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원문 변형이 이번에는 많이 없었지만 또 어려울 때는 변형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영어로 제시됐거나 보기들이 또 제시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얼마나 이런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원문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시험 대비를 하면서 익히고 들어가는데 그 익히지 못하는 것까지 독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연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대비할 때에는 주로 이제 범위 안에 있는 지문의 키워드하고 흐름을 이제 암기하도록 하고 변형 지문을 대비해서 모의 테스트까지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틀렸던 것들을 계속 암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소수령이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이 요약문의 빈칸을 완성하는 유형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번에는 모든 예문이 단어장에 있는 것이었지만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없었던 단어장에 없었던 생소한 예문이라든지 영영풀이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2학기에 좀 유형이 변화된 게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유형이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대비를 항상 철저히 해야 되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테스트를 총 3차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이 단어장을 1학년 때 쓰던 단어장을 2학년 때도 그대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도 완벽히 외울 수 있도록 선행 학습이 진행될 것입니다. 영작 같은 경우에는 응용 영작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문장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문을 이 학생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에 맞는 구문을 찾아서 그 조건에 맞는 영작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구문들을 꼭 암기를 해두고 이거를 응용한 영작 문제를 실제로 많이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에 독해 비중이 높고 영어 선택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복합 유형들이 들어가 있는 연습을 실제로 해보고 시간 관리 연습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출문항과 작중문항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어렵게 나왔던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 고르기죠. 보시면 정답이 이 A와 E와 F 이렇게 제시됐어요. A 파트는
이 앞에 나돌리가 있기 때문에 부정어 도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연습 문제를 내고, 그럼 이거를 이제 is, 말은, medicine 이렇게 바꿔서 써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ot evidence 뒤에 위치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치가 아니고 동격 접속사기 때문에 that을 써야 되거든요. 동일하게 출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used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는 연습 문제에서는 오답으로 제시가 되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학생들이 많이 틀렸고 어려워하는 요약문 빈칸인데요. 지금 보시면 주어진 철자로 시작을 해라. 그리고 어법에 맞게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게 되거든요. 동일 지문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저는 share과 temporary를 답으로 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shared로 쓰도록 그리고 temporary는 그대로 출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어의 경우인데요. 단어도 저희가 실전 문제를 푼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이 영작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어휘는 해가지고 이 보기에 한글 뜻만 나오는 유형은 이전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기 문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단어는 해가지고 비슷한 단어들을 이렇게 볼드 처리해가지고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중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접해봤던 문제를 풀면서 대비를 잘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화내고도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겨울방학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2학년이 되면 또 등급의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낮다고 하더라도 겨울방학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잘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방학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